내가 한혜령 씨는 대한민국에 예. 어디 가서 예. 무슨 일을 하든지 반드시 성공하리라는 걸 나는 확신한다. 내가 한혜령 씨를 만날 길은 없겠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항상 기도하고 있다. 그걸 꼭 알아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전에 이제 그 신체 검사 병원에 이제 들어갔는데 건강검진. 왜 들어가지? 그랬더니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신체 문제가 있는지 기본적인 검사를 한다고 들어가서 이래 쭉 검사하는데 그 검사하는 단계마다 가서 제가 눈물이 나고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제 그 모든 환경이 정갈하고 그렇다고 간호사들이나 의사 선생님들이 너무 부드럽고 상냥하시고 그냥 넋을 잃고 쳐다보면서 그 북한에서 너무 그 환자들을 또 아픈 사람들 제대로 치료 못하던 그 생각이 나면서 너무 부러웠어요. 부럽고 막 한국이 잘 산다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들었지만 정말 이렇게까지 발전했구나. 거기서 또 제가 좀 웃겼던 게 뭐냐면 근데 북한에서는 처음에 진찰하죠. 진찰하고 진단하고 처방전을 써줘요. 그럼 환자가 그 처방전 들고 약국에 가요. 그럼 약국 앞에 줄 섰다가 약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 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 뭘 줘야 아래층에 들고 내려가지 않나. 아니면 여기서 검사한 걸 뭘 줘야 다음 단계를 가지 않나. 지금 생각하면 너무 웃기는데 이제 컴퓨터로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뭐 주는 거 없이 다음 단계를 가도 또 한현영 다 아는 거예요. 또 근데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아래 카운터에 내렸는데 거기서도 또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거 뭐 어디로 연결됐지? 내 이름도 알고 탁탁 치니까 탁 나. 나는 너무 부럽고 너무 막 한없이 작아지더라고. 내가 작아지고 너무 북한 생각나고 그런 만감이 교차하면서 이제 신체 검사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국정원으로 들어갔죠. 국정원은 괜찮았어요? 안 기부라고 진짜 피부가 죽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은 상황이었는데 이제 국정원에 들어갔는데 이제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내 이름 어떻게 알지? 근데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갔어요. 그랬더니 이제부터 총대장이라는 거예요. 나보고 여기 대열을 인솔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태국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다 방장을 선택하잖아요. 계속 피했거든요. 이게 여기 이가 통증이 있다 아프다 하면서 계속 피하면서 좀 이제 조용히 지내고 조용히 살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국정원에서 이름을 딱 부르니까 그때 달라요? 뭔가? 그때 이제 이렇게 할 상황이 아닌 거죠. 그래서 국정원에서 우리 기수부터 시작해서 대열 관리 쭉 하면서 들어왔는데 국정원에서 너무 이제 또 감사했던 게 뭐냐면 다른 분들도 이제 많은 감동을 받았겠죠. 근데 이제 식당을 갔는데 얼마나 맛있게 얼마나 메뉴를 바꿔가면서 얼마나 깔끔하게 그리고 우리가 국정원 선생님들 하면 되게 무섭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친절하게 잘해주시잖아요. 그리고 같이 식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음식을 같은 식당 공간에서 우리들이 다 먹고 나서 그분들이 식사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그 북한에서 그 띡띡거리던 그 간부들 생각하니까 어이없는 거예요. 북한은 진짜 밥상도 간부상 같이 따로 차리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이 놀라워. 국정원에서 이렇게 조사 받으러 나갔는데 저를 조사하시던 분이 되게 잘생기셨어요. 자꾸 그 얼굴에 약해요. 얼굴에 약해요. 저희가 되게 잘생기셨고 인격적으로 많이 이제 존중해 주셨고 제가 이야기할 때 그분이 처음같이 이렇게 눈물 내가 이 나라에 뭘 한 게 있다고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접받고 그 부분도 감사했고 그분이 이제 가끔 또 웃기는 행동도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 키를 이렇게 목에 걸고 다니잖아요. 그럼 방 앞에 가서 되면은 문이 열리잖아요. 근데 나 보라고 이렇게 손으로 들어 올리지 않고 팡 튀면서 탁 갖다 대는 거죠. 일부러 멋있게 보이려고
퉁 뛰면서 요 높이하고 키 높이를 탁 맞추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열었다 이거지. 그러면서 웃겨주려고 이게 탁 열고 나 탁 보는 거죠. 칭찬해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긴장을 풀어주시느라고. 그런 분도 계셨구나. 네, 그랬겠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국정원에서 그 조사하시던 분들 청 리더라고 그런 분을 만났어요. 그분 만나서 이게 서로 통성하고 얘기하다 보니 그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쭉 했어요. 그랬더니 누굴까 하면서 계속 이렇게 하는데 하도 많으니까 나중에 찾으면 알려주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찾으면 꼭 알려주세요. 제가 그랬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꼭 찾아야 될 이유가 혹시 있나요? 이러더라고요. 내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분을 꼭 찾아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제가 고마운 말씀은 전하고 싶어요. 그때 어떤 고마운 말씀이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간 조사받는 동안에 저희 조사는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빨리 끝났어요. 빨리 끝나고 나서 이분하고 어떤 대화를 많이 나눴냐면 그 통일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외교, 이제 북한하고 그 다음에 그 북한 내 실상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이게 북한 사람이 생각하는 통일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나 어떤 방법이냐, 이게 좀 약간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제기하고 엄청나게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래서 막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너무나도 많은 대화를 나눴고, 제가 이제 조사를 끝마칠 때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한혜령 씨는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조사를 했는데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이제 잊혀진다. 근데 우리 한혜령 씨는 내가 오랫동안 잊혀질 것 같지 않아. 왜냐 너무나도 깨어있다. 그렇죠. 생각이 바르시고 한 10년 좀 빨리 왔으면 큰일 했겠네 막 이러면서 좀 힘이 되는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그분이 제가 조사 끝나고도 저기 조사 부서가 있고 관리 부서가 있잖아요. 우리 그쪽에 한 3번 나오셨어요. 저 잘 지내나 보려고. 근데 3번째 만에 나오셔가지고 그랬어요. 이제 더 이상 나올 명분이 없다. 내가 한혜령 씨는 대한민국에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반드시 성공하리라는 걸 나는 확신한다. 내가 한혜령 씨를 만날 길은 없겠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항상 기도하고 있다. 그걸 꼭 알아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너무 막 어떻게 표현 못하겠더라. 그러면서 그게 아마 내가 한국 12년 동안에 큰 힘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만나야 돼. 그래서 내가 그분하고 그 소리 했더니 그분도 눈물 흘리시더라고요. 야, 너무 고마운 분이네. 내가 어떻게 하나 좀 노래군 해볼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저의 이런 마음을 전달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직접 만나든 안 만나든 내가 그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랬죠. 정말 너무 감사한 분들이 많고 사람 말 한마디 천냥사고 뭐 말 한마디에 죽말이 있잖아요. 진짜 어쨌든 그 선생님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기도할게요. 그러면 이제 거기 있다가 하나원 넘어오시고요. 하나원 거쳐서 나오신 분들 다 알잖아요. 또 이렇게 총무를 선택하고 이제 선거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얘기 드렸죠. 저는 국정원에서도 계속 이렇게 책임을 지고 있었고 하나원 와서 또 이렇게 하면은 제가 배우는 그런 시간들이 너무 줄어들 것 같으니까 좀 젊은 분들 시키고 저는 좀 조용히 배우고 싶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그러면 누구를 좀 추천해달라. 그래서 제가 군에서 제대하신 분을 이제 강력하게 추천을 했죠. 그러고 나서 이게 조용히 산다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하나원에 보면은 하나교회가 있어요. 제가 그 국정원에서부터 일요일마다 가끔 나가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결심을 했죠. 그때는 제가 막 신앙이 너무 좋아
좋아서가 아니라 저에게 어떤 이제 약속을 걸었어요. 새벽 기도를 나가는데 여의 땅에서 시작부터 하나 수료할 때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 나간다. 그걸 제가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나한테 목표치를 주고 그것을 실천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새벽 기도를 매일 나갔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어떤 기도했어요? 근데 항상 먼저는 그렇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항상 기도했고 그 다음에 제일 아픈 게 부모로서는 자식이잖아요. 그 자식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를 했고 또 북한에 이제 모든 이제 북녘의 동포들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많이 했. 그냥 기도하는 자리가 그냥 눈물이 자리죠. 그렇게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도 또 총무가 있어요. 저는 몰랐어요. 한기스가 나가면서 또 바톤 터치하더라고요. 이제 하나원 3개월 동안 많이 배우고 많이 즐거웠던 시간인 것 같아요. 어떤 거 배웠어요? 한원에서 이렇게 초기정착 그런 교육을 배웠는데 한국이 완전히 서로 다른 세상에 적응을 하는 거잖아요. 예의, 북한 분들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잘 안 하잖아, 못 하잖아. 근데 그건 북한 사람 잘못이 아니에요. 북한의 교육 자체가 그런 걸 표현하는 교육이 없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이렇게 막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교육이 저는 제일 좋았던 것 같고 한국 사회에 적응하도록 가르쳐 주는 거죠. 그 하나원 안에서 여러 가지 또 프로그램도 많아요. 글짓기도 하고 노래 경연도 하고 저는 또 이게 스타일이 이제 어린애처럼 앉으시면 앉고 서라면 서는 스타일이라서 노래 부른다 그러면 또 나가서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고 열심히 하시는 나가서 노래 부르고 글짓기 하라 그러면 또 글짓기 하고 그래서 아마 이제 그 하나원 수료할 때 저는 상이 있는 걸 몰랐어요. 예, 근데 하나원에 있는 상을 다 싹쓸이하고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저희 기수에서 그 통일 항아리라는 걸 했어요. 통일 항아리에 돈 넣는 건데 제가 저희 수 중에 돈이 13만 원 있었거든요. 근데 그 13만 원을 다 넣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신문에 나왔어요. 왜 13만 원 넣는데 신문에 나왔지? 그랬더니 하나원 선생님 중에 제일 많이 하신 분이 10만 원 넣으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서 탈북민 학생이 13만이었다는 거는 이거는 완전히 거액의 금액이다. 그래서 그때 저도 놀랐어요. 그 항아리에 이제 그 모금이 마련이 되어서 어떤 통일 그런 게 통일 관련 일에 쓴다고 그때 통일부가 그걸 주최를 했어요. 저희 기수 때. 거기 하나원에다가 서울 구경 나가죠? 예, 어디 나갔어요. 가보셨어요? 저희는 그 뭐라 그러니 63 빌딩 말고 남산타워. 서울이 다 보이잖아요. 예, 거기 가서 너무 웃겼던 게 뭐냐면 선생님이 얘기해요. 오늘은 우리 나라를 가는데 여기는 뭐 어떻게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 거기를 구경하고 뷔페 데리고 가요. 예, 근데 뷔페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얘기해요. 욕심내지 마라. 10번 가도 좋고 20번 가도 좋으니 제발 조금씩 담아라. 그리고 또 갖다 먹어라. 한 접시 다 먹고 또 먹고 뺏어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예 알겠다 하고 가가지고 들고 오는 거 보면 산더미를 쌓아가. 맞아요. 아무리 이렇게 선생님들도 그래요. 욕심이지.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 계속 산더미를 쌓아온대요. 그러니까 다 먹지도 못하면서 막 허둥지둥 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한이 좀 얼굴이 좀 뜨겁고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면서 솔직히 다 못 먹으면 버리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얘기하시는데도 꾸역 담아갖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다 먹지도 못해요, 나중에는. 그래서 그게 참 웃기면서도 슬퍼요. 가슴 아프고 얼마나 못 먹었으면 항상 게 저장해야 돼. 지금도 그 생각하면은 막 사람들이 그 산더미 쌓아갖고 뛰어든 생각하면 그때 그 사람들이 다 선생님처럼 똑같이 그때는 그렇죠. 그래지 그렇죠. 아껴야지 이러고 살고 있을 겁니다. 맞아. 저희 고모가 이제 평양에 있어요. 그래서 평양에 갔었는데 당연히 평양은 지방보다는 깨끗하고 괜찮죠. 우리 고모가 그때 평양에서 인민반장을 했어요. 제대군인인데 고모가 이렇게 군간 제대군인이에요. 군간 제대군인 당원.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뭔 말이야 하겠지만 북한에서는 간부의 표징이라 그러죠. 그렇죠. 예, 군대
갔다 왔고 조선노동당원. 그러니까 지방의 인민반장하고 평양의 인민반장 급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고모가 이제 인민반장 하는데 제가 그때 큰애기 낳고서 갔으니까 아동백화점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모한테 얘기했어요. 아동백화점 가서 애기한테 필요한 거 좀 사겠다 그러니까 우리 고모가 그냥은 못 간대요. 그래서 왜 그러니 그랬더니 그 평양에 백화점들 있잖아요. 백화점들 아동백화점 이런 데서 이렇게 뭐 잘 나가지 않는 거는 그냥 사는데 좀 괜찮은 옷 같은 거 딱 필요한 이런 거는 예비표가 있어야 된대요. 그냥 사는 거 아니라네. 그래서 내가 이건 뭐지?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러면 뭐 나는 살 거 없겠네. 그랬더니 우리 고모가 자기가 인민반장이니까 표를 좀 깔아뒀더라고. 그래서 그걸 갖고 아동백화점에 가서 애기 옷을 샀고 어이가 없더라고. 아, 이 평양이 웃긴다. 근데 그 다음 또 우리가 보통 평양에 올라가면 옥류관 냉면 같은 거 먹고 싶잖아요. 옥류관에 가서 냉면을 먹자고 그랬더니 표가 있어야 된대요. 가서 예비표 줄에 서서 진짜 표를 그거 웃기더라고요. 여기는 뭐 그래도 뭐 예약을 해서 가잖아.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고모부가 그 예비표를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표를 갖고 갔는데 그 예비표 줄에도 어마어마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고 그 예비표 먹을지 몰라요. 계속 다리 아프게 줄 서야 되는데 그 줄도 되도록변에 서면은 평양의 지도자의 위상을 흐린다고 뒤에 서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뒤에서 이렇게 다 서 있는데 사람들이 국수 한 그릇 먹겠다고 거의 반나절 줄 서요. 한 장에. 지금 생각하면 맛있다는 생각은 많이 들어요. 엄청 많이. 그래서 내가 그때 저도 음식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았는데 그렇게 어렵게 그 백화점도 가보고 줄을 서서 국수 먹던 생각이 나죠. 근데 이제 한국에 와서 보니까 북한이 어둡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평양이. 그리고 동상 주변 내놓고는 밤에 또 불을 다 꺼요. 전기 사정이 그러니까. 근데 한국은 어느 시간에 나가도 대낮 같잖아요. 그리고 밤에 오히려 더 아름다워요. 맞아요. 밤거리가 끝내주잖아요. 이거 뭐지? 이게 이 38선 하나 사이에 두고 이렇게 같은 민족이고 모구려의 기상이 평양이잖아요. 맞아요. 오늘날은 더 바보 천치가 되는 바보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없어. 야, 언제 북한이 이렇게 될까? 자나깨나 그 생각하죠. 근데 들을수록 놀라워요. 맞아요. 분노가 치밀고. 맞아요. 그 중국에 연락해서 그 가정 그 아기 봐주셨던 집 어떻게 소식 전했어요? 아, 그럼요.